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재개발을 엄청나게 밀고 있죠. 이에 반해 국토부에서는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사업 속도 재고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에다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발표를 하면서 약 한 5년여 만에 새로운 도심복합사업지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 핵심지인 노년 1동에서 이 도심복합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과연 이번에는 구역 지정이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3월에 발표됐었던 신규 후보지 공모에 대한 공문인데, 이 공문의 내용을 보시면 3개의 유형의 도심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산업고밀지구가 있고요. 또 주거산업융합지구, 또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 3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장점이 뭐냐면 노후도 기준을 20년 기준에서 60%만 충족을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도정법 근거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60% 이상 충족을 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딱 20년 기준에서 노후도를 충족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모아타운 있고요. 이거는 50%만 충족을 하면 되고, 두 번째가 여기는 도심 복합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지지구, 강남 같은 택지지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종류 2가지 중에서 모아타운은 순수 조합이 진행되는 방식의 가로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게 공공에서 100%를 주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LH나 SH에서. 하지만 민간에서도 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탁사 같은 일부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은 조합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당연히 진행이 되겠고요.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 및 현물 보상이다라고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어떤 제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민 찬반 갈등이 우려되거나 여러 개의 사업이 혼재된 구역은 선정 시 제외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로는 일단 공모 신청이 들어가겠죠. 주민들이 후보지 제안을 자치구로 올리게 되겠고요. 또 이를 자치구에서 평가를 해서 국토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반권자인 자치구에서 어디로 이반을 하냐면 지정권자인 서울시로 이거를 이관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국토부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국토부로 이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후보지 선정까지 이르는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과거에 추진 중인 사업장들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동의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대략적으로 60에서 70%대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거산업융합지구라던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라던가 어떤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의율이 70%대는 넘겨야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근접한 동의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머릿수 대비해서는 7, 80%가 채워져야 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2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이런 정비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 개선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도심복합 사업.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공급 원칙은 뭐냐면 깨끗한 공공에서 주도하겠다 이거예요. 민간은 이걸 가지고 너무 사익을 추구하니까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보장은 해주되 대부분의 이제 물량들을 공공 분양의 형태로 뽑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과거에는 도심복합 사업이 분상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분상제가 미적용되다 보니까 신길 2구역이라던가 영등포 역세권 도심복합이라던가 이렇게 좀 주요 입지에서 진행하는 도심복합 사업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꽤나 클 것 같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현물 보상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승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전매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좀 부조리했었던 공익 사업의 목적을 가졌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금 철폐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과 어느 정도는 견줄 만한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발표된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확대를 했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으로서의 법적 상한 500%를 봤을 때 여기다가 곱하기 1.4배 하게 되면 얼마예요? 7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700%까지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대부분은 뭐 임대주택
주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의 형태로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좀 불합리했었던 규정들이 조금 철폐가 되고 그리고 사업성을 보다 더 개선을 해주면서 도심복합사업 신규로 강남권에서도 이제 공모 신청이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노년일동 도심복합사업 추진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편, 강남대로 맞은편에는 과거에 이렇게 모아타운 추진하고 그러다가 또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이어갔었던 반포 1동이 위치를 해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이제 역삼동, 그리고 더 밑에 쪽으로는 양재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들이 이 안에 다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년동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 내부의 경사가 꽤나 심한 편입니다. 물론 반포 1동도 일부 구역들이 좀 경사가 심하기는 해요. 이쪽에 좀 경사가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노년일동 같은 경우는 이 경사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상향을 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조합원들과 노후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면 노후 기준이 과연 충족되느냐 20년 기준에서 60%를 충족을 해야 되죠. 하지만 81%입니다. 노후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조합원 수에 대한 비중과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면적 비중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면적 기준을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동의 요건이거든요. 이반 제한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면적 기준 했을 때 50% 이상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대부분은 이거는 집단 반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정도의 그냥 허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대상지 선정을 간다거나 사업 시행자 지정을 가게 됐을 때는 머리수 대비해서 3분의 2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또 3분의 2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더 까다로운 게 뭐다? 대지 면적의 67%가량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합원 수 비중으로 봤을 때 머릿수 대비한 동의 요건 충족하는 거는 크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면적 비중으로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을 충족을 하려면 단독 조합원 이 안에는 이제 다가구 같은 통건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생 같은 상가 건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노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이라던가 업무지구가 많이 혼재돼가 돼 있죠. 특히나 이 앞단 보면 여기 이제 가구거리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많이 침투를 해 있고요. 또 이제 노년초 앞에 있는 이쪽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또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또 이 밑에 언주역 쪽에는 이제 업무 중심지 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과 그리고 업무 중심지를 피해 가지고 67%라는 동의율을 충족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이 강남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대로들이 다 업무 중심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진출입로 확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체 세대 규모 대비해서 기간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의 폭 규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3, 4만 평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면적을 대상지로 잡아놨기 때문에 적어도 20에서 25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요 이런 도로들에서 20에서 25m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건물들 대규모로 서 있는 이런 빌딩들을 철거하고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면으로 보더라도 대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이 진입폭, 도로폭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의 집단 반대 움직임이 강남권은 굉장히 셌던 동네입니다. 과거에 역삼 1동에서 모아타운 추진할 때도 그랬고요. 역삼 2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가 또 과거에 강남 3구라던가 여러 가지 지역들의 건물 반대 협의회까지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 반대 집단 시위까지 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권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서 재개발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상권이라던가 업무 중심지 성격이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이 사업구역계를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의유권 중에서 전체 대지 면적별 동의유권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진입도로 확보, 이 진입도로 확보를 피하려면 이 도로에 대한 폭 규정을 더 피할 수 있게끔 구역계를 좁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역계를 너무 좁히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을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도심복합을 밀고 있다. 그 두 개 다 20년 기준에서의 노후
노후도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강남권 동네들이 논현동, 역삼동, 반포동, 양재동 이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동, 일원동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지역들인데, 왜냐면 추진만 하면 일단 무조건 돈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남권에서 일반 분양하면 분상제는 걸리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어놨을 때 가격이 요새 평당 2억대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은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논현동 같은 경우도 굳이 사업성 분석 안 해봐도 된다, 하기만 하면 돈은 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을 어떻게 피해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역계를 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구역계를 넓히다 보면 이 진입로 확보 부분, 동의율 부분, 상권 부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과거 반포율동 추진하다가 집단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구역계를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역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역세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비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도심 공공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약간의 비교적 소규모 개발 추진도 어느 정도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강남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봐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이 끝까지 가야지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너무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눌려 있었던 가격대가 이런 사업 추진 의사만 있다고 했을 때 좋은 동네들은 프리미엄들이 껑충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과 내 투자 수익은 분리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